검사 독재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 조국 일가. 강기석. 정경심 교수가 추석 전전날 가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그랬을 것 같진 않지만 4년 전 그 이전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보냈기를 빕니다. 가석방은 전혀 윤석열 정권의 은총이 아닙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수용자라면 누구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흉악범이거나 수용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지 않다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개전의 정도 중요한 고려 항목의 하나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는 일반적으로 입시 비리, 법적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합니다. 어떤 정도의 입시 비리와 업무 방해가 중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 교수의 혐의는 고작 입시에 전혀 쓰임바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지방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그런 작은 혐의로 정 교수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정 교수의 수용 생활이 불량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 보고도 없었을 터인데 심사위는 번번이 정 교수의 가석방을 퇴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기의 4분의 3을 넘겨 살고 겨우 풀려난 것입니다. 이걸 마냥 기뻐해야 할 일인가? 정 교수는 지난 3년여 동안 검은 옷을 입은 잔인한 자들에 의해 공개적 고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인내를 다한 투쟁으로 그 고문을 이겨내고 끝내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 3월인가 4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경심 교수를 사면 복권해야 한다고 제 SNS를 통해 청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솔직히 밝히자면 죄 없이 벌받는 정 교수의 처지가 부당하다거나 안타깝게 여겨서도 아니고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벌어진 일이니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 교수를 사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자라도 된 양 한껏 너그러움을 과시하면서 어떤 사람도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넣었다 뺐다 능소능대 무소불위 위세 떠는 광경을 차마 목격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제가 안 해도 될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지도 가석방을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대신 김태우라는 자신의 신복은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여 만에 사면 복권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김태우 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 다시 치르는 선거에 말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이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불법은 아니되 바닥으로 추락한 도덕심과 인성이 권력과 결합할 때 얼마든지 법을 박살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불법이 아닌 불법, 급기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장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인물을 두고 독립운동가라고 칭송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노릇을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중요한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독립운동가는 훨씬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자신의 죄는 덮고 불리할 때는 피하고 변명하는 그런 추한 인성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일제 고등계 순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독립운동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이 좋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감시당했으며 때로는 인질로 잡혀 고문당하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인 남편이나 아비 대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홍범도 장군의 가족들이 그러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가족에게 닥친 환난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국 장관 일가야말로 검사 독재 국가에서 온갖 환난을 겪으며 독립을 꿈꾸는 독립운동가 가족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정경심 교수는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표적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태를 온몸으로 직접 겪으며 남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뜻하지 않은 변을 당했을 때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국 가족은 이 환난을 너무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 교수와 조민 씨의 활동을 보면 이 가족은 단지 견뎌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 교수의 DK 눈물은 법의 지배와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성찰이 한층 더 깊어진 것을 느끼게 하고 딸 조민 씨가 비슷한 시기 오늘 또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실로 굴하지 않는 독립정신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족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협박은 얼마나 가소롭고 치졸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독립지사의 가족들이 핍박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몰락, 심지어 변절한 경우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친일파들은 위안거리 혹은 변명거리 혹은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 국가에서의 조국 가족은 다릅니다. 정경심 교수가 병약한 몸에도 검사들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와 함께 가족들 간의 강한 유대와 상호 격려 덕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격려를 통해 이 가족은 자신들에게 닥친 엄혹한 시련이 한 개별 가족을 덮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 겪어야 할 도전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결의까지 다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어찌 이 가족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저와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가해자들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립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는 게 많다고 뻐기는 사람들, 바른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양심이 없는 가해자들 편을 든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조국 가족의 유죄를 오래전부터 이미 확정지은 채 아빠와 딸이 무슨 행동과 말만 하면 아직 반성이 모자란다, 자성하는 마음이 겨우 하루짜리였나, 지금 벌써 당당해질 때인가 라며 이죽거리기 일쑤입니다. 딸 조민 씨까지 기소한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괴한 상황을 보며 문득 3년여 전 한 교수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2020년 5월 24일 표창원을 좋아하는 이유란 페이스북 글에서 표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정계 은퇴를 결심했다면서 의혹은 커지는데 우리 편이라고 감싸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 말빨로 조 전 장관을 지켜주는 도구가 됐다는 생각이 들자 의원 역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몹시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데 대한 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님,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서구 유학파 교수 출신이란 점에서 법적 다툼 이전에 도덕성 차원에서 양심의 갈등을 느꼈다는 말에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청문회 때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만 봐도 입시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게 대다수 교수들의 생각입니다. 도덕 기준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준과 자신이 속한 윤리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서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이 무당층이나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도 맞지 않았기에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한 것 아닌가요? 그는 조국을 지지한 사람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 양심에 맞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도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하고 조 교수가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믿지만 그게 도덕적 흠결마저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표 의원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조 교수가 머리 숙여 수차례 사과했다는 건 도덕적 흠결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일반인은 그 정도면 장관에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 교수들은 교수로서 윤리성도 문제이니 법무장관은 안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수가 꼭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제 주위 진보 일변도 교수들도 조 장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아마도 교수 특유의 윤리 기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초기에 몇 사람이나 검찰의 기획 수사를 간파했는지,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지레 조국 일가의 완벽한 무죄 혹은 유죄를 예단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표창원 씨나 제게 문자를 보낸 교수 같은 이들은 검찰이 저렇게 털어대고 언론이 저렇게 떠들어대니 조금이라도 책임져야 할 범죄 사실이 최소한 도덕적으로나마 비판받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조국은 유죄다라는 소리 외의 말은 잘 들리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검찰 쿠데타였고 그 집중 타격 목표는 조국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태산명동처럼 시작됐으되 튀어나온 서일필은 고작 표창장 한 장, 인턴 증명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조할 필요도 없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엄마는 4년 징역을 살게 됐고 딸은 의사 면허를 빼앗겼습니다. 고작 몇 시간을 더 일했다고 적은 인턴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고 아들은 범죄 용의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이유로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검찰과 언론과 대법원 포함 법원과 교육계와 의료계가 똘똘 뭉쳐 저지른 것이 이런 만행인 것입니다. 죄 아닌 것을 죄로 만들고 작은 혐의를 큰 범죄로 둔갑시키고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정권은 자기들 편의 죄를 철저히 덮었습니다. 처음 잘 몰랐을 때는 무턱대고 조국 가족 비판에 뛰어들었다면 믿음이 부족했거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았거나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거나 서운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다면 편협하거나 비겁하거나 졸렬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인과 지금까지 연락 두절인 채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그가 다시 연락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편협과 비겁과 졸렬을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